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조장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기 파주 부동산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파주시 관련 미니 특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주 관련 호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과연 2024년도 시장을 좀 준비하면서 파주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요, 파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제로 한번 특강을 해드릴 테니까요, 파주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유튜버, 블로거로 알고 계시겠지만 본업은 리서치 회사 연구원이고요. 2002년도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부터 부동산 리서치를 해오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는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좀 창업을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연구원들 데리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리서치 결과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입니다. 예, 경기도에서 파주시의 위치를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죠. 일단 경기도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연천군이 있는데요, 연천군은 주거지로서 저희가 분석하는 입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천군을 제외하고는 메인 주거지들, 택지 개발지구가 있고 신도시가 있는 입 중에서는 대한민국 최상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의 북쪽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주시의 시세라든지 발전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입지를 누릴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주시 개요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그 지도는요, 파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발전 계획도를 따온 겁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예, 그리고 연천군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적은 672제곱킬로미터인데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파주시 인구가 지금 49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이 안 되는데 서울의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면적이 큰데 인구는 20분의 1이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파주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인지, 그래서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크게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정 신도시는 1지구, 2지구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3지구는 지금 이제 한참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일자리가 많은 편인데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출판 단지, 또 일반 산업 단지도 굉장히 많아서 일자리는 굉장히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풍부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망들이 있는데 일단 서울 문산고속도로, 그다음에 또 제2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게 내년에 개통될 GTX-A, 이런 얘기들이 이런 호재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파주의 개발 계획도인데요, 여기 보면 산업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일자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 주축을 그래서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문산, 금천, 조리, 운정, 교화일 텐데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은 아마 우선순위는 운정, 교화, 금천, 조리, 문산 순이 될 것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파주시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좀 정리한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문산과 금천과 운정, 교화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교화와 운정동만 봐도 파주시의 전체 위상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정동이 되게 크네요. 우리인데 운정동이 아닌데 운정동이라고 돼 있네요 라고 살짝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써있는 운정동은 행정동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법정동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당하동과 와동동이 있는데
그다음에 목동동도 있고 동패동도 있고 야당동이 있죠. 이런 지역으로 본인의 살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법정동이고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을 행정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법정동 여러가 묶여서 행정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운정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에는 뭐 목동동이든 동패동이든 이런 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고요. 행정지도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지역, 교화동과 운정 1동부터 6동까지만 충분히 분석하고 알고 있어도 파주시를 투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이제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을 텐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동은 교화, 운정 6개 동, 그리고 금천동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금천동에는 물론 이제 운정이나 교화보다 입지가 떨어지긴 하지만 구축이 있고요. 구축 중에 몇 개가 재건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정의 입지를 역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파주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서울을 제외하고 비서울 지역에서는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 볼 때에도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파주는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요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장 좋은 입지에 수요를 더 많게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의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 단위의 인구 증가율일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인구가 절대 숫자 있죠. 인구 절대 숫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화성이에요. 화성. 그리고 평택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택과 화성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는 하남이 많이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요. 파주하고요. 김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시흥 대부분 다 2기 신도시죠.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지금 최근 가장 인구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주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파주 전체 인구가 증가했느냐? 그거 아니고요. 읍면동 단위로 나눠봤더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중에서 교화동이 제일 많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 많이 증가한 곳은 운정 3동이고요. 그 다음에 운정 1동, 운정 2동입니다. 그럼 지금 운정 1, 2, 3동, 교화동이 증가했는데 뭐 교화동은 교화지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정 1, 2, 3동은 운정 1신도시, 2신도시 이렇게 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지구, 2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주요 시군의 아파트 평균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위상을 대충 아셔야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제일 비싼 입지가 과천입니다. 과천. 2000년도에 1300만원 했던 것이 2011년도에 2700만원 더블 스코어가 됐고 2022년에는 53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2배씩 올랐죠. 대부분의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성남시도 600 하던 게 1600이 됐고 그리고 3600, 500이 됐잖아요. 성남시는 어찌 보면 가천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은요. 어김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저기 이 주인공인 파주시를 보면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 하던 것이 700만원 했고요. 700만원 하던 것이 1200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보세요. 파주시도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6배, 5배가 증가한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중하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기도 남부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과천, 성남 뭐 이런 지역들은 너무 많은 곳이죠. 거기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이니까.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경기도 북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파주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파주에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할 요인들이 계속 호재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중하위권이지만 최소한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 여력이 있는 도시로서 제가 파주를 설명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지금 최고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가격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고점이라고 하는데, 이 전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는데, 저는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것들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평형 관계없이 파주시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요, 운정신도시 1지구 2지구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고요, 43평이 15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2022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거래가 된 것이거든요. 작년 1월 달까지는요, 파주는 규제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도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형 평형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중형, 소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중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국평이라고 하는데, 전용 면적으로는 84, 예, 그리고 일반 분양 면적으로서는 한 32평에서 35평 상도 사이를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가 바로 그 평형대입니다. 그래서 그 평형대만 좀 발라서 따로 뽑아내서 가격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것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였고요. 9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 세 번째가 센트럴 푸르지오, 네 번째가 힐스테이트 운정인데요. 이 아파트들은 다 9억 원 전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주에서 괜찮은 신도시의 괜찮은 아파트들은 9억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고점인데 이것들이 살짝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파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단지들은 이 정도 가격대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지가 좋은데 이 가격대보다 많이 낮다?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무조건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런 좀 팁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동들만 놓고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동패동이라고 한, 동패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정동, 예, 운정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운정 아마 2동, 3동, 그다음에 1동 일부, 이게 아마 이제 동패동이 될 텐데 2천만 원대입니다. 평당 2천만 원대로 가장 높습니다. 신이 나지 않으세요 혹시? 왜냐하면요, 이게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도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데 파주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대 미만이면은 가장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고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를요, 호재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갈 텐데 선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시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파주에 이제 한번 수요랑 입주를 볼 텐데, 일단 입주 물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2024년도에. 근데 2024년도에 만 세대 입주한 다음부터는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파주시가 2024년도 이후부터는요, 입주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입지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입주장이 펼쳐질 때는요,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가 같이 빠지거든요. 같이 조정되고 같이 약세장이 될 텐데, 아마 2024년도가 넘어간 입주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로 집을 구매하실 때에는요, 2024년도 그 즈음 있죠.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그 사이에 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신규 분양을 받아도 좋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도 좋고, 대신 입지, 상품, 가격 경쟁력 세 가지를 다 따져보면서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년간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요, 이게 참 재밌는 결과인데, 10년 전에는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대부분 다 미분양이 났었는데 점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죠. 신도시를 들어가는 하나의 팁입니다. 신도시 초기에는요,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학교도 부족하고 학원가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불편하죠. 근데 1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요, 살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1과 2 지구는요, 굉장히 입지 완성도가 높아서 좀 무르익었을 때거든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지금 운정 신도시 1지구랑 2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쯤 되니까 분양을 해도 운정 신도시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오면 올수록 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은 미분양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청약한 단지들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연차별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시간이 와서 최근에 올수록 청약 통장이 들어오는 개수도 증가하고 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경쟁률이 세 자릿수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세 자릿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세 자릿수 경쟁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지만 않다고 하면은 경쟁률은 높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에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채 정도가 있는데 99년 이전으로는 이제 89년도까지입니다. 아파트가 거의 없다가 90년대 초반에 한 10,000세대 들어왔고요. 본격적으로 00년도, 2000년도부터 해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2000년도부터 교화신도시, 아마 운정신도시 초반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을 겁니다. 그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한 10년차 정도 됐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주거실태 결과 조사를 보게 되면요, 보통 자가로 10년 정도 살다가 이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에 개발되는 아파트들은요,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운정신도시 내부의 구축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는 그래서 내부 수요도 증가하고요, 외부 수요도 증가하는 꼭 먹고 알 먹고 시장이 아마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번 요 입지별로, 동별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화동이라든지 운정동에 있는 곳에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고, 여기서도 교체, 내부적으로도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은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파주시의 미분양 물량입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굉장히 많았어요. 파주시에만 4,000개가 넘는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파주에 미분양이 몇 세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파주는 분양하는 청약 물량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좋은 입지라고 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의 기본 현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인구는 제가 49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정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인구는 49만인데 일자리가 22만 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보통 한 개 일자리에 3인 가족을 치게 되면은 60만 명이 넘게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60만 명이 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40만 밖에 안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파주의 주거지가 완벽하게 갖춰지면은 이사 올 사람들이 지금 20만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사 올까요? 당연히 아파트랑 신도시가 잘 개발된 곳으로 이사 오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패동이라는 곳이 제일 비싼데 아마 이 주변으로 해서 가장 좋은 아파트 신도시가 조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파주의 2030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중심을 찾는 거예요. 운정교와 금촌조리, 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축을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면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운정교화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 금천조리, 그다음에 문산, 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 아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주축이라고 했잖아요. 보조축은 이게 보면 배후 수요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메인 수요는 운정교화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 결국 운정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정신도시일 텐데, 교화지구랑 운정신도시랑 저는 합쳐서 그냥 운정신도시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교화 신도시는 그냥 오래된 신도시고요. 두 번째 1, 2지구 운정 신도시가 들어왔고 지금 여기 3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면적은 이렇게 된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지구부터 볼게요. 이 지도는요. 파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미 좀 거의 완성도가 높죠. 제가 신도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파트 입지들이 골고루 다 퍼져 있는지 보고 이 중앙 부분에 저는 상업지역과 그리고 녹지공간, 수공간이 있는 것들, 이것들이 잘 어우러진 지역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녹지공간, 수공간이 중앙에 잘 있죠. 그리고 메인 상업지역이 이쪽에 왼쪽 위에도 있고 오른쪽 아래도 있는데 왼쪽 위에가 제일 좋은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화지구에서 요 동쪽 측면 있죠. 동쪽 측면은 점점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안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입지가 되게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지구 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3지구입니다. 3지구는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GTX A. 예, 여기 보면은 빨간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 한가운데가 GTX A역일 텐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1, 2지구 같은 경우는요. 아까 녹지공간, 수공간, 상업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여기가 제일 대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지구에서는 GTX 요 블럭 있죠. 이게 최대한 가까운 곳이 대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를 다 합쳐서 한번 한 장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길 것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여기 좀 회색 부분들이 가장 오래된 아파트, 한 1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고요. 여기 지금 군청색이라고 할까요? 좀 푸르스름한 색이 그러니까 준신축 10년차 미만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나온 칠한 지역들이 있죠. 이 연두색 이 지역들이, 이 단지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고 분양을 하거나 분양을 했거나 분양을 해서 몇 년 안에 입주를 할 그런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당연히 구축보다는 준신축이 비쌀 거고요. 준신축들보다는 새로 분양할 아파트가 비싸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구축이랑 준신축이랑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구축이나 준신축만큼 정도 되면은 괜찮은 거죠. 상품 경쟁력이 좋은 상태에서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쪽으로는 지금 우미린, 그다음에 뭐 신영 지웰 뭐 이런 단지들이 이제 일단 뭐 2024년도 내년 후반기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지금 제일 풍경차 그랑퍼스트 위치가 제일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다 완판이 됐어요. 푸르조 파크라인, 그리고 힐스테이터 운정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이건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재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호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규 아파트, 그 신규 아파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또 하나는 일자리와 연결된 광역교통망일 텐데 파주에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LCD 벨트, 기타 등등의 일자리가 많은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파주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메인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연결되면은 그 메인 일자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파주로 이사를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파주에 지금 현재는 광역교통망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이 어디까지 가는데요? 마포구 가고요. 용산구 가고 성동구 갑니다. 마용성을 갑니다. 마용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건 동쪽 라인이고요. 지금 맨 서쪽 라인에 GTX-A가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이게 대박이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가죠? 파주시에 출발해서 고양시 갔다가 은평구를 갔다가 그리고 종로구 중구로 가죠. 나중에는 강남구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동탄까지 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GTX-A가 내년에 개통되면은 대박입니다. 대박 입주가 된다. 운정신도시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확정된 게 있습니다. 뭐죠? 3호선 연장. 지금은 일산 대화역까지만 오지만 일산 대화역, 고양시 대화역에서 연장이 돼서 운정 1, 2주구까지 갑니다. 지금 이게
지금 경의중앙선은 운정 1, 2지구의 동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GTX-A는 운정 3지구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3지구와 그 동쪽 끝에 있는 경의중앙선은 아예 가운데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하철 3호선이 중간에 생기게 되면은 운정 신도시는 좌우 가운데 완벽한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현재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장을 해서 파주까지 오게 되는 안을 아마 12월 달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확정되어 있는 GTX, 경의중앙선 3호선 플러스 서해선까지 4개 노선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GTX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운정, 신도시,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나중에 삼성, 수서까지 가고 성남, 용인, 동탄까지 가는 게 일단 내년에 개통이 되는데 내년까지는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는 것들이고 남부로 가는 것은 몇 년 더 있다가 완벽하게 개통이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GTX-A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남부는 내년 초에, 요쪽에 북부는 내년 말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우리는 일단 GTX-A를 타고 운정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꼭 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대박이잖아요. 운정에서 일단 서울역까지 20분 이내입니다. 18분 걸린대, 18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18분이 걸립니다. 아주 출퇴근의 혁명이죠, 혁명.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노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서해선입니다, 서해선. 서해선을 파주까지 연장, 지금까지는 일산까지 가지만 이것들도 전문가 검증에는 통과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OK만 해주면 서해선을 타면 어디까지 가죠? 충청남도 홍성까지 갑니다. 완전 광역 노선이죠. 이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선들이 일자리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랑 연결되는 부분들, 파주의 뭐 헤일이라든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파주의 법원이라든지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예, 그리고 LCD 배트라든지 이것들이 파주에 있다는 것들, 교통망으로 전철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단지들을 위치를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정 신도시 북쪽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국가산업단지도 2개나 있고요. 뒤에 LCD 클러스터 산업단지도 4개나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도 무려 7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법원 1, 2지구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어서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여기는 왜냐면은 첨단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라고도 하기도 하고 메디컬이라고도 하는데, 메디컬 클러스터도 예, 그렇게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시의 개발 호재 중에는 택지 개발 지구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정 신도시 북쪽, 동쪽, 남쪽 모두 다 개발이 되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나홀로 택지 개발 지구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언론에 노출된다는 것들이고요.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은 계속 뭐가 들어옵니까? 인지도가 높아지죠.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 될수록 인지도와 선호도는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망만 보지 마시고 도로망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2순환도로도 지금 공사 한참 중이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2기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주의 수요는 더 광역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GTX, 그 다음에 일산선, 예, 이것도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경의중앙선 라인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북쪽으로는 금천, 금능 있지만 메인은 역시 야당역과 운정역이겠죠. 그래서 지금 야당역은 이미 상업시설로 꽉 차 있고요. 운정 신도시는 위에 상업지구로 또 개발할 여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상복합이 들어오든 상업적이 들어가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정역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법원과 이런 것들이 있죠. 공공기관들이 이거 굉장히 수요를 끌어들이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세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호갱노노 사이트인데요. 제일 비싼 데는 동패동입니다. 지금 3지구죠, 3지구. 3지구는 GTX A 호재 하나로 그냥 시세가 이끌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GTX A가 개통이 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동패동이 올라가게 되면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TX A가 개통이 되면은 이쪽에 그 3지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지구, 2지구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상한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위에 힐푸아라고 하는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가 또 같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쪽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경의중앙선 라인들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당 1,300, 1,4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수요, 상품, 가격 이 세 가지의 경쟁력을 보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를 봐야 되는데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은지, 그리고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좋은지, 상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비싸고요. 지금 하나도 안 갖춰져 있으면 싸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입지 뭐냐면은 원래 좋았던 입지보다는 하나씩 안 갖춰져 있는데 하나씩 갖춰지면은 초반엔 쌌는데 나중에 비싸지겠죠. 그런 입지들 찾으셔야 돼요. 그런 입지들을.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시키고 드리고 싶은 지역 이제 호재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입지 환경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 파주라고 하는 곳은요, 기존에 이제 덕이지구, 탄현지구라고 하는 곳이 먼저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근데 덕이지구, 탄현지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기반시설도 없고 좀 그랬거든요. 네, 비싸기만 했어요. 비싸기만 했습니다. 근데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빨리 분양을 했고 수요층들이 차다 보니까 미분양도 없었고 이미 도시가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1지구, 2지구는 지금 거의 완벽한 신도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린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공간, 수공간 연결되거나 이런 상업시설과 연결되거나 도보권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갓 태어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나홀로 아파트들이잖아요. 나홀로 시설들이고. 근데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는 다 붙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 붙어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여기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그 지상철이니까 지상철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데크라든지 아니면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단지들을 찾아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프리미엄을 찾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었고요. 교통환경 말씀드렸잖아요. GTX 3호선, 서해선 등의 호재들이 있고 경의중앙선도 점점 차량의 배차 간격들을 높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차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이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배차 간격을 느리겠죠. 그래서 저는 배차 간격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파주뿐만이 아니라 경의중앙선 라인을 쓰는 인구들이 증가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경의중앙선이 되게 좋은 라인인 건 아시죠? 왜요? 상암 DMC 지나갑니다. 맞죠? 마포 지나갑니다. 용산 지나가고 성동구 지나가죠. 여기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경의중앙선도요,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일 텐데 일단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3지구 다 통틀어서 운정역 주변의 상업지역이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도 나중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는 초등학교는 최소한 도보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중학교도 가까우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도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상업시설, 공공시설이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근접해 있으면요,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타필드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쇼핑몰 아시죠? 예, 그 빌리지 조금 작은 규모인데 메인 스타필드보다 조금 작은 규모지만 스타필드 빌리지가 이 운정역 주변에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파주의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까 제가 운정역 전체에서 가장 큰 상업지역이 운정신도시 북쪽에 있는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일단 뭐 CGV도 들어오고요, 종로 M스쿨 같은 학원가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프리미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경의중앙선도 점점 배차 간격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서해선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서해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 김포공항, 부천 지나서 저 밑에 있는 안산 지나서 홍성까지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호선도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강남까지 가는. 지금은 대화까지 오지만 연대에서 운정역까지 오게 되면은 1지구, 2지구가 아마 알차게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당장 내년에 개통되는 것은 GTX A 내년에 한번 꼭 타보시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철하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지하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자 이런 아파트가 제일 비싼데 지하철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하철과 연계가 되어 있는 단지라고 하면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탄이 21억을 찍었거든요. 동탄이 21억을 찍은 단지는 동탄역 롯데캐슬인데 정확하게 동탄역과 지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크든 지하로 연결되어 있든 연결이 돼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상품 경쟁력. 일단 새 아파트여야 됩니다. 새 아파트. 구축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또 뜨는 주택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은 뭐냐면요. 이게 나이가 드신 좀 분들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자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꽂힌 주제가 은퇴자들이 어떤 주택에 살 것인가 였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아직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없는 좀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 분들은요, 공동주택을 살더라도 주상복합에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이 안 걸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축소되고 있는 것이. 다세대 빌라의 수요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아직까지도 메인 수요는 새 아파트의 수요인데 옛날에는 새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수요가 90%고 나머지가 기타 등등이 10%였는데 새 아파트 수요는 한 60%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대한 수요가 한 30%로 증가했고요. 다세대 빌라가 10% 정도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요. 과거보다 현재의 주상복합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상복합이 그리고 타워팰리스인데요.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인기가 별로 없었어. 근데요. 최근에 와서는 지금 주상복합들은 일반 아파트랑 똑같거든요. 공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싸요. 그래서 최근에 주상복합은 과거에 인기였던 주상복합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점이 많죠. 왜냐면 지하로 오게 되면 이 상업시설들을 비 안 맞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상복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요.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냥 그 지역의 한계 가격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은 내 기준에 싸고 비싼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이 아파트를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객관적인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게요 운정역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경의중앙선 라인이 있고 GTX A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GTX A 라인에 있는 주택들이 조금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강남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의중앙선 라인들 같은 경우는 운정 역세권에 있는 라인들과 좀 궤를 같이 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별로 조금 우열이 나눠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기축하고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비싸다고 하는 요 운정역 주변에 있는 라인 중에서 제일 비싼 것들은 평당 2천이 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아이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는 9억대 전후로 거래가 됐었죠. 그쵸? 2천만원 후반대 2천만원 후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운정 GTX 역세권 이전에는요 야당 역세권이 제일 비쌌습니다. 여기 캐슬앤 칸탑이라는 아파트가 제일 비쌌는데 여기도 한 7, 8억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운정 3지구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들 구축에 준해서 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여기는 충분히 가격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격 자체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수요가 풍부하고 상품 매력도가 높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시세 상승장, 하락장 고민하지 마시고요. 새 아파트는 하락장에도 수요가 많고요. 그쵸? 예, 그리고 입지가 좋아지는 곳은 다른 지역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요 풍부해질 것 같고 상품 매력도가 높으면서 가격 경쟁이 있으면은 분양받아도 된다,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동산 선택 기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남들도 사고 싶은 집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선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되는 3가지 팁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인구 증가하는 지역은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무조건 영순위, 그리고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는 곳은 영순위, 교통망이 좋거나 좋아지는 곳은 영순위. 요 3가지가 더 겹치는 지역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트렌드 말씀드렸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주거 환경은 교통망 그리고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잊지 마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대한민국 부동산의 절대 원칙, 빠숑 김학률 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